근데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이 뭔가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가 봉쇄되고 뭐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이건 계속 나왔던 네, 얘기잖아요. 아직까지 뭐 봉쇄된 적은 없는데요. 항상 이제 최악의 경우 봉쇄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봉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란이 뭐 교전에 참가하고 이번에 미국과 그렇게 된다면은 전 세계가 오면 바로 그게 유가에 반영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뭐 하루 만에 그냥 4%씩 뛰었다고 WTI가 네.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가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돼 있죠. 네.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뭐가 달라지나요? 된다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쪽 지역이 평화의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3년에 나왔던 하나의 그 경제 회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도, 중동, 유럽 경제 회랑, 그 아이맥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인도에서 물건을 실어서 그거를 푸자이라 항구,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 내리면 푸자이라 항구에서 기차를 태워서 그거를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물건을 내려서 네. 거기서 다시 배로 유럽으로 뿌리는 거. 그게 완성이 될 수 있죠. 네. 왜냐면 이게 적성국 같기는 못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 관련된 그 물류에 통과가 되는 모든 나라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그렇죠. 수혜가 되는. 예,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로 치면은 뭐 근록관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이 되는 거죠. 싱가포르이 말라카이브에서 들어와가지고 기착지로해서 돈을 벌듯이. 네. 예, 서로 다 윈윈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윈윈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양쪽이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가 나쁜데 기차가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기차 가다가 폭발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공생 공존을 하는데 중요한 틀이 되는 거죠. 사우디가 만약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다면. 그런데 사우디가 현재로서 손을 못 잡아요. 팔레스타인 문제를 저게 두고 그렇죠. 손을 잡는다 그러면 사우디 사람들이 그 국왕이나 왕세자에게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주변 국가들도 그럴 거고요. 국민들도. 근데 어쨌든 뭔가 스무스하게 잘 이렇게 타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격 준비가 끝났다. 핵시설 공격할 이런 말들이 자꾸 이스라엘 쪽에서 나오니까 이제 참 이게 과연 될까? 이 두 나라가 수교하는 게 이런 회의가 자꾸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이제 어떤 포인트에서 공격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일단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4월달에 이란에 가서 핵협상 빨리 해야 된다. 이 실패하면은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우리 사우디 영공은 못 갈 거다. 우리가 막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발 좀 해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거기에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루트에 아랍 국가들의 영공을 쓴다면 이란이 그건 그 아랍 국가가 자기를 공격항으로 간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못 지나가게 하겠죠. 그래서 참전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하는 거에 따라서 이란도 반격을 할 거고. 네. 그러면 아랍 국가들도 불필요하게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전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역엔 쉽게 말하면 지역전이 크게 벌어질 거고, 지금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 참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후티는 이란이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는 나라를 후티는 또 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의 불바다가 되고요. 이란은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이란에 엄포를 놓으니까 이란도 최근에 이스라엘에 엄포를 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우리 니네 핵시설 알고 있어. 우리 다 확보했어. 우리 니네 건들 수 있어. 니네 건드려봐. 우리 건들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긴장 관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상당히 가지고 있는 걸로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나요? 그 핵을 사용할까에 대한 걱정. 그러면 보통 이렇게 조심하지 않나요? 근데 그것까지 걱정하면서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어떻게 끝이 어떻게 됐든 그냥 계속 예, 맞짱을 왜냐면 간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핵을 함부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뭐 그럴 것 같았으면 러시아가 이미 썼겠죠, 우크라이나한테. 알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미지가 그런가요? 러시아보다도 더 강경한 어떤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네. 워낙 강경한 모습을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보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전혀 세계가 원하지 않는 방식을
막 선택하기도 하고. 네, 근데 핵은 그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아,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 네, 그렇게 네. 되면 진짜 그렇죠.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끔찍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 호데이다 항구를 직접 타격했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이 호데이다 항구가 굉장히 그 중요한 항구입니다.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요. 지금 예멘에 여러 재앙적인 현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난민들도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국제적인 원조가 들어오는 항구가 이 호데이다 항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막히잖아요. 그러면 외부의 물자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예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기근이나 이런 게 시달린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은 왜 여기를 이 중요한 곳을 때리느냐? 이 항구를 이용해서 인도적 지원물품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후티 반군이 여기를 장악하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무기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무기가 어디에 쓰느냐? 결국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를 차단하겠다는 해서 호데이다 항구를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요즘 또 조용한 것 같긴 한데요. 뉴스에서. 시리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시리아는요, 거의 뭐 54년 동안 지배해왔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반군 중에서도 이슬람주의자 반군이 정권을 잡은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제재도 좀 풀어줘서 좀 살만한 것 같고, 그런데 이들은 튀르키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들과 지금 시리아와 수교를 했는데 이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임시정부가 시리아의 전체 땅을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부 쪽은 튀르키예와 쿠르드가 장악하고 있고요. 네. 남쪽은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정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세력을 장악하고 있고 사실 중간 지역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아가 지금 3분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리아가 정말 온전하게 예전처럼 온전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들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요즘 뭐 시리아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 보니까 그게 원리 회교주의자라고 그래서 이게 점점 그동안 자유롭게 했던 시리아 국민들, 특히 여성들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지는 거에 대한 시리아 내부의 반응, 뭐 불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불만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처형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립에서 5년 동안 지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시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시리아 그전 정권은 54년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긴 했지만 종교 갖고 괴롭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권은 똑같은 독재인데 여기는 종교 갖고 괴롭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독재 나쁘지 않느냐? 나쁘다, 독재. 그래서 먼저 정권은 쓰레기차다. 근데 쓰레기차가 가니까 조금 깨끗한 차가 올 줄 알았는데 똥차가 왔다. 네. 예, 그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관을 상대방에 강요를 해요. 그리고 네. 그 강요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들은 처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시리아가 핵무기가 있었나요? 북한의 지원을 받아서 이 핵시설, 뭐 원자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IAEA에서 사찰한다, 뭐 이거 허용을 했다 이런 뉴스가 네, 좀 핵시설이 최근에 나왔던데.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시설이 영변과 굉장히 비슷했다. 아, 왜냐면 영변과 왜 비슷하냐면요. 영변도 전력 생산 시설이 아니거든요. 네. 예, 이것도 전력 생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파악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를 했죠. 이게 키바르라는 곳에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쉬쉬쉬 했는데 이제 그 흔적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IAEA가 사찰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는 지금 국제사회에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왜 잘 보이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건 자기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네. 과거 정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 과거에 시리아도 그렇게 이스라엘이 폭격했던 경우가 있었군요. 네, 이스라엘이 딱 두 나라를 폭격했거든요. 핵시설을 이라크 폭격했고요. 네. 그다음에 시리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미 과거 네. 했던 경력이 있어서 네. 별거 아닐 수도 있겠군요.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의 핵시설은요. 가동하고 있는 그 원자력 시설을 그냥 때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방사능 노출되고 이러지 않나요? 예, 그건 노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때렸고, 그 다음에
시리아 거도 알키바르 원전이라고요. 예, 거기도 그냥 때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연결 시설과 같은 거다. 그래서 북한과 시리아 연결설, 그다음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연계해서 악의 축으로 봤던 그걸 다시 한번 증명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랬었군요. 네. 아,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까 아, 이스라엘은 진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드네요. 네, 이스라엘이 그 상상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우리는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필요하면 때린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우리가 때리겠다 그러면 미국이 절대 못 때리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때린 다음에 통보한다. 네. 참, 왜 중동이 화약고라고 얘기하는지 내 다시 한번 느끼게 됐네요.